지난 7월부터 우리나라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우경화로 인한 심각한 문제들을 현장과 언론 등을 통해 목도하고 있습니다. 7월 초부터 시작된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지소미아 종료로 강력 대응했고, 한국의 기업들 또한 석 달여 만에 일본 의존형의 반도체 핵심 소재들을 대체하거나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탈일본화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불매운동은 일본 기업들과 일본 지방 경제에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히며 일본 정부를 놀라게 했습니다. 반면 치밀하게 준비했다던 일본 정부는 오히려 자국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과 한국 소재의 일본 기업들에게 역풍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현 일본 정부를 지탱하는 지지 세력이 많은 지방 중소도시의 관광산업 매출을 50%에서 70%까지 급감시키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산업부의 9월 1일자 수출 증감률에서 한국의 대일본 수출이 0.3% 감소한 반면 일본은 6.9% 감소가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즉,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한국 기업보다 일본 기업들이 23배 더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후 잠잠하던 아베 정부는 사실상 임기 마지막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 정부는 친아베 극우 성향의 인물들로 대거 포진시켰는데요.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신뢰를 해치는 한국의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한국에 대한 요구 방침은 먼지만큼도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고, 수출관리 쪽 신임 경제산업상 스가하라 이슈는 지금까지는 한국의 언동에 대해 너그럽고 관용적으로 어른스럽게 대응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문무과학부 하기오다는 수출 규제 조치가 발표됐을 때 TV에 출연해서 한국으로 간 물자가 북한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했던 자로, 자민당이 교과서에서 위험한 문제나 난징 대학살 기술을 바꾸라고 출판사를 압력하는 과정에도 참여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고노다로 외무상은 경질되는가 싶었지만 방위성에 배치됨으로써 일본의 자위대를 직접 가동하여 독도 쪽 등에 대해서 군사적 도발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베 정권은 마치 한국을 의식한 듯 한일 관계에 더욱 각을 세우는 모양새이며 이를 통해서 압박의 수위를 높이려 한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아베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처리 곤란한 옥수수 수입으로 미일 무역 협상은 실패다라는 구설수에 오르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10월 소비세 인상과 더불어 각종 경제 지표도 계속해서 안 좋은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한국 때리기 카드를 이용해서 지지율을 높이고 있고, 67% 정도 되는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개헌에 사활을 걸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떻게 하든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 무엇보다도 세계에서의 외교적 발언권을 강화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용국 문제를 빌미로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하여 정치 외교적 우위를 점하려는 아베 정권은 첫 번째 수출 규제 실패에 이어서 두 번째 보복으로 10일 한국이 승리를 이끌어낸 공기업 밸브 WTO 제소 판결을 두고 갈등의 불씨를 이어가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공기업 밸브는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 자동차 설비의 핵심 부품으로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시스템 요소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2015년부터 공기업 밸브를 두고 갈등을 빚기 시작했는데요. 일본 회사의 덤핑 판매가 국내산 제품 가격을 압박했다고 지적하고 우리 정부가 11.66%에서 22.77%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2016년 문제를 삼고 WTO에 한국을 제소한 것이죠. 그러나 2017년 13개 쟁점 중 10개에서 한국이 승소했고 주요 쟁점에서도 WTO는 한국의 손을 들어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제산업성은 WTO가 일본의 핵심 주장을 인정했다면서 일본의 승소를 오히려 주장하며 한국에 조속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한국이 WTO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WTO 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항 조치, 즉 보복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WTO 상소기구는 공개 보고서에서 분명히 한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실체적 쟁점 9개 중 8개 분야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고, 다만 1심에서는 절차적 쟁점 4개 중에서 2개에 대해 일본의 손을 들어준 기존 결정을 유지한 상황입니다. 즉
13개 쟁점 중 10개는 한국 입장이 맞고 3개는 일본이 맞다는 것이죠. WTO 판정을 두고 양국이 이렇듯 다 승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WTO 판정의 특수성 때문으로 WTO는 어느 한쪽을 판결을 내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 정부를 비롯해서 NHK와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이 승소했다고 보도하면서 일본 정부의 대항 조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일본인들은 이러한 일본의 승리라고 얘기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고 한국에서도 어떤 분들은 해외 언론을 보시고 헷갈려하고 있는데요.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유명 비즈니스 신문인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본과 거의 똑같이 일본이 승리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상 이 언론은 일본 회사입니다. 일본의 니케이가 영국의 피어슨에게 1조 5천억을 주고 파이낸셜을 인수한 것으로 일본 니케이의 해외 계열사인 것입니다. 이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가 과연 공정하게 방송을 하는지의 여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유일한 팩트들만 담은 정보는 WTO가 공개한 결과문에서 확인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WTO의 판결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그보다 더한 국제적인 신뢰도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일본 내각은 소리 없이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각을 100% 우익 세력으로 교체하고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대항하는 아베 정권을 초반부터 한국 정부가 강하게 눌러버리는 상황인 것이죠.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방사능 관리 부실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 결정 등 국제 여론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계속하며 자국 국민은 물론 이웃 나라들에 대한 희생까지도 무시한 채 돌진하는 일본 정부의 심각한 우경화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스터 돌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